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 글귀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선언문 읽고 볕이 굉장히 따숩죠. 그래서 날이 좋아서 다행이지만 또 아니부터 민주노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실 수 있는 동지분들께서는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세에서 예를 갖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언에 앞서서 우리 함께 이 기조를 같이 좀 구호로 해보고 발언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동정의 땅에서 라고 하면 동지분들께서 권리의 들판으로, 제가 비장애 중심 사회를 이라고 하면 이동시키자,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이렇게 좀 많죠.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정의 땅에서 권리 비장애 중심 사회를 이동시키자,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대회 여는 발언 3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장애인 날이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 날로 선언한 날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시혜와 동정으로 차별과 배제로 일관해왔던 정부,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26일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공투단 출범을 여기서 했습니다. 우리가 복지부 앞에서 전국의 봉화의 횃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부터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울산 다 지금 공투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장에는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올곧게 가져가라고 수십 년 동안 얘기해왔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습니다. 탈시설 지원법 제정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42번으로 채택했습니다. 지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였고 지지율도 최저로 떨어져 있습니다. 왜 약자들의 정책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인지, 거대 여당이 고작 이렇게 약속을 물거품처럼 버리는 건지, 장애인 차별 철폐인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작년 12월 10일 날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발의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의 염원입니다. 왜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둡니까? 감옥과 같은 시설, 더 이상 거주시설은 아닙니다. 제가 거주시설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정말 사람 취급 못 받고
아무것도 권리 하나 없는 거주시설 이제는 폐쇄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손잡고 사는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종시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권리 찾기입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얘기하는데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재간을 물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벌금 투하로 우리는 노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노역을 우리는 당당히 선택했습니다. 왜? 벌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이 세상에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장애인들의 권리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압하고 엄청난 벌금으로 차별하는지 우리는 더 이상 이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20년 동안 싸웠던 이동권 제자리입니다. 모든 버스 저상버스 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20% 30%대입니다. 이동권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모든 것들 약속해놓고 그 하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동권부터 교육권, 노동권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정책 법으로 예산으로 반드시 실현하고 반드시 지켜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장의 동지 모든 연대 조직과 함께 전장에는 모든 힘을 모아 투쟁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리 반드시 찾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우리는 가감하게 장애인 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 골방에서 처박혀 제대로 된 삶 한번 살아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오늘 하루 체육관에 맛있는 거 주고 정부가 잘한다고 선전하는 시혜와 동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혜와 동정을 거부합니다. 차별인 세상을 박살내고 싶습니다. 내 자녀도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 당당한 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차별금지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평생교육법 이제 문재인 정부 1년 남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다 만들 수 없는 법률이기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에 이 정부 마지막 1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 강하게 압박하여 우리가 말했던 법률 반드시 관철시킨데 동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장현 반드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국회의원 선택개정서 그리고 평생교육법 반드시 이 정부 내에 관철시키도록 힘차게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부모 동지들도 함께 힘차게 연대 투쟁에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쟁취하면 좋겠습니다. 투쟁! 먼저 언론도 있고 해서 정정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달주 대표님께서 12월 10일 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다고 했는데 12월 10일 날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정합니다. 언론 참고해 주십시오. 네, 저희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두 가지 법률 제정을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입니다.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애인복지법을 없애고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어떻게 하면 치료, 훈련, 재활을 시켜서 장애를 극복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장애인은 재활을 통한다고 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장애인이 휠체어를 걷어번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장애 자체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을 것인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재활을 갖다가 자립으로 바꿨다 할지라도 재활법은 재활법입니다. 이제 재활법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가 바로 서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여의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탈시설지원법입니다.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살아가야 하는 당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국에 2만 1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지금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 지역사회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탈시설지원법은 탈시설을 정의하고 있고 지역사회 및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자립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아무리 중증장애인을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삶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역사회가 좀 알고 더불어서 장애인들도 자립능력이라든가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금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깜깜무소속입니다. 우리는 권덕철 장관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차를 막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길을 막고 장관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장관이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아랫사람들 내세우지 말고 장관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심차게 동지 여러분들과 연대하면서 투쟁하겠습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모두 현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시위와 동정적인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라고 봤는데요. 그 발언에는 어쨌든 차별을 없애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언이나 약속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이미 많이 만나서 들었고 만나지 않고도 보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그 내용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이것을 정부는 실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같이 함께 구호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더 이상 갇힌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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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하라. 네, 다음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부끄러운 고백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 동지들이 민주노총을 방문하려면 경향신물 건물을 뱅뱅 돌아서 겨우 올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 동지들이 장애 동지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이동권부터 확보하고 동지들과 연대의 마음을 더 넓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노동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선된 이후 우리 장애 동지들의 대표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고 최저임금법도 적용이 안 되고 현장의 의무 고용도 지켜지지 않는다. 장애 동지들에게는 일상에서의 차별이 노동에서도 차별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하자 민주노총이 먼저 솔선수범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민주노총부터 중증장애 동지들을 사무처 성원으로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논의를 시작했는데 민주노총 역시 노동의 대표성, 일의 능률,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문제점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함께 나누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산성만 주장하고 노동의 가치, 인권의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오히려 이 자본주의 체계는 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자본의 이윤을 대변하는 것, 생산성을 먼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자체가 존중하고 함께 누려야 될 권리임을 선언하고 함께 투쟁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만원의 행복을 이야기했지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익위원들을 통해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법제도를 악화시키고 임금 기준을 저하시켰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공익위원들부터 사퇴하라, 최저임금 삶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다시 설계하라 요구했습니다. 그 투쟁 여러분과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꼭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 세상의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산증인들이 여러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본의 위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들에게 더 고통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11월 이 불평등 사회를 뒤집는 총파업 투쟁을 노동자 전체의 민주노총 110만의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투쟁을 어려움을 함께 당하는 민중들과 총궐기로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투쟁 힘차게 진행하겠습니다. 장애 동지들과 세상을 바꾸는 투쟁,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투쟁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다음 발언으로 또 연대 발언입니다. 6분의 동지를 모셔서 한 번에 발언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정당 발언입니다. 거리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함께 싸우고 계신 동지분들입니다. 순서대로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부터 이렇게 일렬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당 명칭으로 순서를 정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네, 작년에 기본소득당 창당하고 처음으로 4.20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끔 기본소득 운동과 장애인 운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 기본소득의 원칙과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는 필연적으로 만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를 모두에게 나누는 정의로운 체계로서의 기본소득 요구와 장애인 역시 동등한 사람이자 국민이며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장애인 운동의 정의로운 요구와 만납니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는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은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발달 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정책 자료집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보 약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사회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처럼 부양의무제가 제대로 폐지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장애인을 가두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탈시설 지원법 제정에 힘쓰고 이 지원 체계를 위한 노력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역시도 발달장애인을 만나는 자원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세상을 마주하고 이것을 정치로 바꾸고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장애인 운동에 지난 20년간 함께 헌신해 주신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삶의 최저선을 높이는 운동이 장애인 당사자만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더 많은 운동을 연결하고 연대하는 정치로 오늘의 요구안이 모두의 요구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투쟁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이 사회 차별 철폐 투쟁의 최전선에 계시는 장애인 동지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동당 대표 헬린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이 정당 발언이 이어지니까 박수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 작년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의 날에 초대 받았었고 또 연대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오늘 또 세종에서 다시 같은 날 초대 받아서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종 정보청사라는 곳을 항상 투쟁을 하기 위해서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여기
우리 지역의 위원장님과 같이 오는데 세종에 이렇게 경찰들이 많이 깔린 게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장애인 동지들이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가지 요구를 담아서 결의대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역시 인간이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받아야 합니다. 권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 지금의 법률 그 권리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장애인 권리 보장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시기에 분명히 드러났듯이 이른바 보호한다는 시설은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을 격리하고 배제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폭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문제를 보완하고 수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들 요구대로 이제 시설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 모두 우리 사회 다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은 그 자체가 제도적 폭력이라는 점 오늘 결의대에서 모두 함께 분명히 하고 없애기 위해서 투쟁해 나가야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두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노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역시 그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 안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최저임금 법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서울의 자립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최저 시급이 250원이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경제적 조건이고 사회적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 결의된 이 비인간적인 조건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날입니다. 노동당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왼편에서 이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한 세상 만들기 위해 싸워왔고 싸우고 있는 정당입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장애인 동지들과 투쟁 연대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힘차게 연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쟁!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사회변형 노동자당 허성실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저는 약간 부끄럽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부터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7년 전에 우연치 않게 장애인권 영화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맞아서 그때는 제가 집회나 투쟁이라는 개념에 익숙치 않았는데 시간대가 맞아가지고 장애운동 10년사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뜨거운 투쟁가를 배경으로 동지들의 투쟁을 1시간 반 동안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투쟁에 대한 개념이 익숙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투쟁은 삶이구나. 그리고 삶은 투쟁이구나. 동지들의 투쟁은 삶을 위한 투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정말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질 않나요? 왜 일반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나요? 왜 이렇게 과격한 방식을 쓰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에 저는 동일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의 날에 주요 슬로건이기도 한 투쟁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 과연 누가 만들었나요? 자본과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투쟁마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투쟁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혁당은 사회주의를 대한사회로 삼고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해방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들의 투쟁과 저희 당의 투쟁은 정말 맞닿아 있습니다. 이윤과 자본 중심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삶을 만드는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투쟁에 변혁당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대표 이재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동지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연대 발언을 준비하면서 연대 발언의 제목을 턱이진 사회, 각진 세상, 비스듬하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얼마 전 끝난 보궐선거 기간 중에 전장현은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장애인 정책 간담회를 통해 11가지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또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다른 여러 정책들이 다 시급하고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의 이동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20년째 투쟁하고 있는 이동권조차 지금 현실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와 모든 장소가 마련되었지만 여러분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여러분은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동의 제약을 받고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야말로 턱이진 사회, 각진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가 생존의 시대로 들어설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턱이진 한국 사회, 각진 세상에서 비스듬한 세상이 되어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녹색당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턱도 비스듬해져서 누구나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연대에 녹색당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 올립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달 장애인으로부터 말없이 건네받은 짧은 편지를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가고 싶은데 활동 지원 시간이 없어서 제주도 여행을 못 가요. 시간을 늘리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이 짧은 편지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빤히 쳐다보면서 말없이 건넬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나긴 투쟁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탈시설에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찾아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아직 작은 부분이지만 탈시설을 위해서 그동안 온몸으로 맞서왔던 우리 당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또 그 자리에서 이래서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구나. 또한 정치의 역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절감을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분들이 시설에 갇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옥탑방, 집대 않은 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224만 명이나 아직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국민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28주나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 돈의 10%만 하면 탈시설하고 비닐하우스 옥탑방에 거주하는 우리 집도 아닌 곳에 거주하는 224만 국민들 안전한 집으로 집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공약은 하셨습니까? 공약을 지키셔야 됩니다. 바로 그 민심이 4.7 보궐선거에서 폭발했습니다. 민심을 그대로 마주하고도 지금 집권 여당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승리에 도취해 있는 국민의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기 위해서 아파트 공시지가 공시가격 재조정해야 된다. 더 높은 아파트 짓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집권 여당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왔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탈시설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 탈시설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요구합니다. 국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전량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바로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장애인 시설에 갇혀 있는 분들이 탈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시기를 정부와 집권 여당에 요구합니다. 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이 잔인한 국가의 차별은 우리 국민의 목숨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가 주어지는,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차별금지법, 연내의 정의당이 반드시 앞장서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침에 말없이 편지를 건넸던 그 발달장애인의 소박한 소망,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한낱 하찮은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장애인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활동보조인과 함께 최소한 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의당도 누구보다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온 김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함께 해왔던 장애인 콜택시가 세종시 교통공사로 넘어가는데 그동안 함께 온 콜택시 노동자들 고용을 승계를 안 하고 있답니다. 이런 잔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당사자들이 128일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나서서 그 노동자들이 완전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4.20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모든 차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지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차별에 맞서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고 계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지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투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류는 자본주의 문명의 무분별한 삶의 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든 빌딩 숲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해 공존하는 삶이 필요하다고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때 집단 감염과 인권 침해가 노출된 시설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코로나19는 경제 위기를 불러와서 장애인을 억압하는 시설이 더욱 증가될 수 있고 사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역시 강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설의 강화, 통제의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역 사회로의 전환으로 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이 기로에 선 우리의 선택은 투쟁입니다. UN 장애관리협약이 명시한 탈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책임을 분명히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대로 신속하게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진보당은 장애인과 이를 지원하는 노동자가 사회적 차별에 처하지 않도록 더욱 힘을 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통제로 점철된 돌봄 서비스를 인권과 존엄이 살아있는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 돌봄 노동자들을 조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시키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동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가겠습니다. 인권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보류되거나 지연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에 맞선 투쟁은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지키고 인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도담동에서 거리에서 서울 경기 지역 100여 명의 동지분들이 거리를 막고 버스를 막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복지부 앞에서 우리가 장관에게 함께 어서 나와라 라고 소리치면서 거리에서 버스를 막고 거리를 막고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응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4글자 혹은 3글자 함께 3번씩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권덕철 장관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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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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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한 요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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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장관은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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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사람 임정득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상하다라는 곡인데요. 마음 담아서 한번 씩씩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나의 상상을 죽이고 적당히 누리는 삶을 자랑하듯 말한다. 또 많은 공감을 위해 거친 표현을 다듬고 말하는 나는 이미 세상에 익숙해진 것 같아. 꿈꾸던 영혼은 말라버리고 지친 몸뚱아리 저항할 힘조차 없어. 사람들이 불가능이라 비웃는 꿈을 다시 꿀 때가 된 것 같아. 가난한 이가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한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상상한다. 더 많이 가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상상한다. 사람이 사람 위에 서지 않는 세상 상상한다. 꿈꾸던 영혼은 말라버리고 지친 몸뚱아리 저항할 힘조차 없어. 사람들이 불가능이라 비웃는 꿈을 다시 꿀 때가 된 것 같아. 가난한 이가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한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상상한다. 더 많이 가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상상한다. 사람이 사람 위에 서지 않는 세상 가난한 이가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한다. 더 많이 가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상상한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상상한다. 사람이 사람 위에 서지 않는 세상 상상한다. 2021년 4월 20일 우리 다시 이렇게 힘차게 모였습니다. 우리 앞으로 만들어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더 많이 상상하고 그것들을 마침내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너무 덥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앉아있는데 노근노근 나른나른한 것 같아요. 우리 몸 한번 쭉쭉 움직여 볼까요? 좋습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도 중요한 우리 투쟁 힘을 모을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삶을 바꾸는 날들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프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기도 했고 하나하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더디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구호들이 있어요. 많이 쟁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내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V라는 곡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투쟁 승리의 V입니다. 지지 말고 맞서 싸워 앞서서 나가니 선자여 따르라. 지지 말고 맞서 싸워 어떤 누구도 내 삶을 강요하지 못하게 라는 곡인데요. V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 한번 쫙쫙 깨우고요.
소리 한번 질러보고 싶습니다. 승리를 위한 함성 지를 거예요. 완전 크게 다들 소리 질러! 널 향한 그리움 그을린 몸뚱아리 너를 뜨겁게 안던 두 손 그것은 사랑이여라 짓밟힌 나의 삶과 빼앗긴 나의 권리 더 이상 참지 않으리 이제는 일어나지지 말고 맞서 싸워 앞서서 나가니 산자였다리라 지지 말고 맞서 싸워 어떤 누구도 내 삶을 강요하지 못하게 이제 고분고분 저들이 시키는 대로 그런 착한 장애인들 되지 않겠다고 동지들 모두 선언한 것 같습니다. 힘차게 우리 목소리 외쳤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고 정부가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쁜 그런 권리를 위해서 한번 소리 질러보겠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넘어지고 넘어져 부딪히고 부딪혀 지고 또 지고 그것은 사랑이여라 가릴 수 없는 진실 앞에 수없이 넘어져도 그곳에 다시 섰는 사람이 있으니 지지 말고 맞서 싸워 앞서서 나가니 산자였다리라 지지 말고 맞서 싸워 어떤 누구도 내 삶을 강요하지 못하게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눈물을 타고 흘러가 현실의 또 다른 세계가 지금 무참히 깨어진다 지지 말고 맞서 싸워 앞서서 나가니 산자였다르라 지지 말고 맞서 싸워 우리 뒤에 동지들도 다 같이 한번 부에 한번 들어볼까? 좋습니다. 지지 말고 맞서 싸워 앞서서 나가니 산자였다르라 지지 말고 맞서 싸워 어떤 누구도 내 삶을 강요하지 못하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오셨잖아요. 춤추고 싶어서 나오신 거 맞나요? 좋습니다. 우리의 투쟁을 바꿔나가는 오늘보다 더 멋진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벨라 차오라는 곡 부를 거예요. 춤추고 싶은 분들은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셔도 되고 각자의 방법대로 투쟁의 춤을 한번 신나게 같이 췄으면 좋겠습니다. 벨라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아름다운 그대들이여 차오 안녕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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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거 아시나요? 연습 한 번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그렇지 좋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노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밖 세상은 깨어 일어나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해야 할 일이 내 혈관 속에 햇살처럼 스며오는 해야 할 일이 내 혈관 속에 햇살처럼 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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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주세요.
연습한 거 다들 나와요. 목소리 크게 준비하시고. 오벨라 차우 벨라 차우 벨라 차우 차우 차우. 아이고 좋다. 다들 같이 한번 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Una mattina mi sono alzato, oh bella ciao bella ciao ciao ciao. Una mattina mi sono alzato e ho trovato l'invaso, oh partigiano portami via, oh bella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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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o. Partigiano portami via, che mi sento di morire. Se io muoio da partigiano, oh bella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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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o. E se io muoio da partigiano, tu mi devi seppellire e seppellire la si montagna. Oh bella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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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o. E seppellire la si montagna sotto l'ombra di un bel fiore. 좋아요. 오 벨라 차우 ciao ciao ciao. 아이고 밑에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나와요. 다들 목소리 크게 준비하시고. 오 벨라 차우 ciao ciao. 노래 끝나가거든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천박 세상은 깨어 일어나, 오 벨라 차우 ciao ciao ciao. 해야 할 일이 내 혈관 속에 햇살처럼 스며오네. 언젠가인지 알 수 없지만, 오 벨라 차우 ciao ciao. 변화있을 이 세상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어. 다같이 오 벨라 차우 ciao ciao ciao.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언젠가인지 알 수 없지만, 오 벨라 차우 ciao ciao. 변해있을 이 세상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어. 와, 우리 뒤에 같이 공연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발언으로는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소개에 앞서서 혹시 지금 좀 늦게 오셔서 발열 체크를 하지 못한 동지께서는 그 뒤쪽에 본부부스에서 발열 체크와 그 가시면 또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를 꼭 코까지 덮어서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휠체어 전동 휠체어 충전이 필요하신 동지들께서는 그 무대 뒤쪽에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직 내일 아침까지 일정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충전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대 발언입니다. 여의도에서 오늘로써 126일차 노숙 텐트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LG 자본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LG 트윈타워 분의 서인자 동지 앞으로 모셔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 노조에 가입했다고 20년도 전원 80 몇 명이 다 해고됐습니다. 12월 31일 날로. 그래 1월 1일 날 노비에서 농성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텐트를 치고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눈물 나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할게요. 12월 16일 날 총파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31일 날
노비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워낙 세게 싸우고 깡패 같은 보안들이 너무 많은데 무서웠습니다. 노비 땅바닥에서 침낭 하나 가지고 잠을 자는데도 무서웠고, 저희들을 감시하고 1월 1일 날은 전기와 밥도 끊고 그런 세월을 살고 너무 피눈물이 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126일째 되는 날인데요. 100일 날쯤 돼가지고 텐트 100개를 치기로 저희 노조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텐트를 치는데 사측에서 깡패 같은 그 보안들을 하고 경찰하고요, 그거를 텐트를 찍고 밟고 짓밟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텐트에다가 물을 호스로 뿌려서 텐트 안에 흥근이 다 젖어가지고 이불도 젖고 텐트도 젖고 제 마음도 젖고 눈물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날씨는 엄청 추웠죠. 22일 날. 그리고 지금까지 노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먼저 그만둔 조합원님이 전화를 해서 회사에서 2천만 원 정도 돈을 흔들면서 조합원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서 편히 쉬라고 합니다. 그 돈을 받고. 그래서 몇 명은 또 그 돈을 받고 탈퇴를 하였습니다. 저희 가슴이 너무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럴수록 더 싸워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너무 힘이 약했습니다. 80여 명 중 50여 명에서 30여 명에서 지금은 통계로 26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10명이 3월부터 4월까지 10명이 2천만 원을 받고 나갔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활동을 안 하겠다. 회사 측에서 하라는 거를 다 썼어요. 사인을 다 하고 증거도 다 있습니다. 노동부에 가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세게 싸워야 된다고 저희들은 결의를 하면서 회사 측에서 그러면 교섭하자고 해가지고 한두 번 했는데 1년 동안 교섭을 하려고 하는 대안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60원, 옛날에는 맨 처음에 10원 올려주겠다. 19년도에 2000년도에는 60원 올려주겠다. 저번 주에도 60원 올려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120원으로 올랐습니다. 1년 싸웠는데 120원 올랐어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더 이상은 싸울 힘도 계력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부장님들이 너무 열심히 싸워주시고 저희 조합원들이 많이 흔들리지만 힘을 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여의도의 투엔 자본가의 청소 노동자하고 싸움이 누가 이길지 여러분이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귀로 꼭 들어서 옆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우리는 130일을 싸워도 다 힘들다 그러는데 이렇게 오래 싸우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관심 가지고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저도 봤는데요. 그 노조를 탈퇴하면 네, 2천만 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60원을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부당노동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용노동부가,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저 이름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를 걸고 감히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을 훼손하는 LG 자본을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면서 장애인들의 노동권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어떻게 밀려날도록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싸워서 고용노동부 또 노동 중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LG 자본도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정당한 투쟁, 그것을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 위에 사람 없으니까 받아들여서 존중받는 세상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발언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그 LG 테크타워 청소노동자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을 매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집중인지는 제가 슬쩍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오후에 선전전, 집중 선전전을 하고 7시에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때도 멀리 계신 분들은 마음으로, 그리고 서울 인근에 계신 분들은 함께 연대해서 문화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쟁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투쟁 결의문은 세종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준비위원장 문경희, 강태훈 두 동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세종장차연 공동대표 문경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옆에 계시는 상임 대표님하고 같이 128일 동안 천막 투쟁을 하면서 많이 힘내기도 했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좋은 이유는 저는 제 장애가 제가 배우지 못하고 제가 사회생활을 못하고 제가 일을 못했던 이유가 제 장애 때문이고 저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20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내가 이동할 수 없어서 학교를 못 갔고 직장을 못 갔고 사회생활을 못했던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 버스를 못 타고 지하철을 못 타고 학교에 계단밖에 없고 중증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주지 않는 이 사회 때문이었어요. 저는 투쟁하는 삶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는 투쟁하지 않는 삶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투쟁할 거고 여러 동지들과 같이 끝까지 중앙정부 그리고 이 세종시가 변할 때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세종장차연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태훈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2021년 3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하며 장애인 인권 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8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 박능우 전 장관이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광화문역 농성장에 방문하여 발언하였듯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이루는 결과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감지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면피성 발언을 하며 사실상 탈시설의 법률적 용어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8월에 발표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장애인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조치, 탈시설의 명확한 법률 용어 사용 및 법적 근거 마련, 예산 반영이 되길 요구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2008년에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의 목표와 철학에 기반한 최소한의 기본 전제이다. 2020년 12월 10일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부정하면서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찾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거주 시설을 인정하는 것이 중립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인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호박씨는 그만 까시고 스스로 공연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명확하게 탈시설을 인정하라.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철저한 비장애 중심주의, 능력주의 사회였다. 지역사회 전 영역에 걸친 분리, 배제, 제한, 거부는 장애라는 정체성에 기인한 개인의 비극 혹은 무능력으로 치부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럴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수용시설 내 억압과 감금, 중증장애인에 대한 합법적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비장애인만 태우고 떠나는 교통수단, 야만적인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정책, 비장애 중심주의, 능력주의에 기반한 이 같은 조치는 장애인을 존엄한 사회 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장애인 차별임이 명백하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저질러온 장애인 차별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비장애 중심주의와 능력주의를 철폐하는 끝장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용어를 부정하지 말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7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이 조항을 폐지하라. 폐지하라. 하나,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별 지원 서비스 강화 및 확대하라. 확대하라. 하나, 시혜와 동정뿐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향해 먼저 투쟁하자. 2021년 4월 20일 2021년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구성입니다. 끝나고 이제 뒤쪽에서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동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7시에 투쟁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담동에서 동지들이 계속 거리에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제를 이곳과 그곳 어쩌면 두 곳에서 함께 좀 진행해야 될지 또 모를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동지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투쟁 결의대회 문화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빨리 나오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우리 구호로 목소리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갇힌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타인살지원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장관은 응답하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차별 철폐 요구에 응답하라.